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죠. 제1소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이 문제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그 처리를 어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택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난주에 그 간사 간 협의에서 네. 일단 한국당에서 이제 심의를 좀 자세하게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 무한정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까지는 소위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네. 이번 주에는 네. 전체 회의의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네. 뭐 나머지 간사들은 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월요일 날 네. 이번 주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을 줘야 되니 예. 소위에서 그동안에 심의된 결과를 정리해서 전체 회의를 이관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예. 아무튼 전체 회의로 넘긴 게 그 선거법 개정안 4건이고요. 이 4건 가운데는 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회의 가서 표결로 예, 예.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거네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결이 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죠. 4개 중에서 예. 어떤 것을 통과시킬지를 표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나눌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국회법에 보면 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이견이 있는 안건이 있으면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예. 이 논의 기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네. 다수파가 표결 처리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의 활동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안건 조정을 신청을 하면 90일 동안 실제 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6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에서 3분의 2, 예.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논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건 조정 사안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정개특위는 좀 상황이 다른 게 활동 시간이 8월 말로 돼 있잖아요. 이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90일 동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정개특위의 존속 시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자, 이 선거법 4개를 어떻게 여보세요? 예. 결정할 건지 의원님? 보세요. 예. 이 전화 상태가 예. 좀 좋지가 않은데 지금 유선인가요, 의원님? 유선 아니고요. 예. 무선 휴대폰인데요. 그럼 혹시 지금 그 유선으로 그 전화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예, 유선은 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조금 지금 그 상태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 약간 예.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통화 연결이 잠깐씩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군요. 네, 부동 자세로 인터뷰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주당이 예. 3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만 동의를 한다면 바로 이제 3분의 2의 의결로 안건 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정개특위가 끝나기 때문에 네. 정개특위 소속의 안건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 무한정 논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1명은 결국은 바른미래당 의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성식 의원이 될지 지상욱 의원이 될지 이게 결정이 됐나요? 그건 뭐 제가 최종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간사가 네. 명단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김성식 의원께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그 안건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위원장께서 네. 시한을 뭐 한 2번 정도 시한을 줘서 네.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실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예. 이 자유한국당이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음흠. 원래 법에는 네. 이 위원장이 예.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 조정 절차를 끝내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주 안에는 표결로 끝내야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 안건 조정 절차를 끝내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데드라인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 그 법률적인 데드라인은 이제 8월 31일이죠. 예. 토요일인가요? 네네. 8월 31일인데 예. 토요일은 보통 회의를 안 해보던 관례에 비춰볼 때 네. 한 8월 30일 날까지는 마지막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굳이 30일까지 이 회의를 끌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안건 조정 회의를 예. 몇 번 해봐서 관건은 한국당이 네. 계속 이 시간을 끌겠다, 무산시키겠다 이런 의도라면 예.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고요. 한국당이 만약에 어떤 대안을 예. 실질적인 논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4개의 선거법 개정안이 그럼 전체 회의로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동형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안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안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도 있고 또 그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건가요? 그 이걸 보면은 그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안 가운데 민주당의 어떤 입장 당론은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이미 뭐 우리가 그 신속안건 처리 과정에서 네. 그 지정안으로 올린 게 이제 225명과 75명으로 여야 네네. 4당이 합의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이 일단 저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 안이. 그래서 뭐 거기서 수정안을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좀 열려져 있으면 서로 합리적으로 좀 이 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단점을 좀 수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차분한 논의가 어려우니까 수정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들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산식이 좀 복잡하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권역 조정이 예.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왜 같이 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라든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의미는 있어요. 지역구를 부분적으로 늘리는 것도 그러면 수정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뭐 그것도 포함은 될 수가 있겠는데 예.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해봤지만 예.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네.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보자. 네. 그런 결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네. 이게 여야 4당만의 합의로 수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난주에 인터뷰 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는 무소속이 되네요. 그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예. 지금 호남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러면 지역구 그러니까 재조정이 가능한지를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건데. 그거는 네. 이제 11월 달 본회의 처리하기 전까지는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일단 넘긴 다음에 그러면. 네, 넘긴 다음에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이나 전 민주평화당 의원들 주장은 네. 이게 의원수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예. 이후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예. 농촌 지역구가 과도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 그런 원칙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예상하듯이 농촌 지역구가 과도하게 줄어든다. 이거는 기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한 2-3가지 정도 대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지금 종합을 하다 보니까 D-Day가 목요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팍 오는데 대답 안 해주실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하기 나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여야 3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예. 어떻게 좀 상황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 법사위 간사께서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네. 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네. 일단 잠정 합의에 응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신 상태로 예. 오늘까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였고요. 예. 제 개인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예. 이틀 할 수는 있다. 음흠. 지금 뭐 의혹이 워낙 많이 제기돼 있어서 예. 국민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이틀은 할 수 있으나 법정 시한 내에 하자. 서로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아니 이틀 아니고 또 다음 주 아닌데 그 중에 하나를 받더라도 하나를 받아줘야 그 협상이 아니겠냐. 예. 저는 이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예. 예, 말씀하세요. 가사께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바른미래당 의원님. 네. 예. 자, 김종인 의원님 이게 또 그러니까 통화 연결 상태가 좀 다시 좀 끊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야, 지금 좋습니다. 그 상태로 좀 예.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같은 주장을 펴니까 네. 간사가 3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대1로 좀 분위기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네. 뭐 그래서 아마 그런 무리한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원칙으로 본다면 시한은 법정 시한 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정 시한이 3일까지죠? 아니죠. 청문회는 8월 30일까지가 법정 시한이고요. 예. 청문회 결과에 대한 적격, 부적격 처리, 의견 처리가 9월 2일까지입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 2일까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9월 2일, 3일에 열면은 그 당연히 이제 법정 시한을 넘어버린다 이런 말씀이고요. 넘기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저거 그냥 경위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8월 30일 내에 청문회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증인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증인을 출석시키는 건 어렵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증인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29일, 30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일단 겁니까? 그러면. 법정 시한을 위반하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기에도 논의가 안 된다면 이제 조국 후보자가 네. 뭐 기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네.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아니, 이걸 뭐 국민청문회라고 부르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의 개인 의견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에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청문회 개최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맞습니까? 그거는 절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 결과를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좀 조정을 해서 네. 그 법정 시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청문회는 8월 30일이 법정 시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증인 없이 8월 30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만약에 증인을 부른다면 9월 2일이나 3일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넘긴다면 그래도 두 번째 법정 시한이라는 게 예.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9월 2일이거든요. 예. 최소한 9월 2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9월 2일 날 여는데 그냥 하루로 끝내는 이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하루로 하다가 예. 보통 이제 12시 넘으면 차수 변경을 해서 네. 연장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놓고 법정 시한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노력을 해놓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수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안은 모르겠는데 네네. 아예 법사위 청문회를 대놓고 법정 시한을 무시해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뭐 여야 간에 협의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뭐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고 예. 원내대표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인 출석 문제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의원님은? 아니, 30일 날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려운 거고요. 네. 9월 2일 날, 3일 날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그 불러야 되는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될 사안이라 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저는- 하나만요. 그냥 그 조국 예. 후보자의 딸 있지 않습니까? 예, 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예. 선택을 해야 되겠죠. 딸 본인의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